리얼 2019인데요. 저는 좀 리얼월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아침처럼 화려한 동영상도 없고 화려한 슬라이드도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 하루하루 우리 앞에 업무를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화려한 동영상이나 컬러풀한 슬라이드 없이 리얼월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SES가 삼성 관계사나 이제 대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오랜 기간 ERP 사업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거의 한 2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최초의 SAP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을 담당했던 회사가 SES였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어쨌든 지금 그 B2B 어플리케이션에서 최강자가 SAP고 또 SES가 그 영역을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SAP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이런 그 차세대 ERP를 구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그동안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비슷한 슬라이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SAP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런 그 메인프레임 기반의 이런 산업 자동화서부터 최근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가는 여정은 오늘 세션에서 여러 번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ERP 쪽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 기업들에서 SAP 아니면 다른 ERP를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게 저는 90년대 중반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제 92년도에 이제 R3 클라이언트 서버 버전에 이제 SAP ERP 솔루션이 나온 이후에 저는 이제 15년에 나온 거의 23년 만에 나온 S4 하나 자체가 가장 많은 기술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거의 2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RDB 기반으로 우리의 이제 ERP로 지원하는 뭐 판매, 물류, 구매, 생산에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이제 영역을 넓혀오면서 뭐 BW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왔는데 S4 하나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기반의 새로운 아키텍처로 가면서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이제 앞서 우리 SAP 코리아 배경석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나온 그 SAP S4 하나는 인텔리전트 ERP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최근에는 이런 아키텍처도 바뀌었고 그 외에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것들 기업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은 저희처럼 ERP 사업을 한 저희도 좀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고민들이 많이 생겼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SAP는 뭐 레오나르도로 표현된 이런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올해 내년 계속 이제 머신러닝 AI 기법들 그리고 챗봇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자동적으로 혼자서 알아서 뭔가 돌아가는 핸즈프리 ERP, 뭐 자동화된 ERP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요즘 기술 추세를 보면 정말 몇 년 안에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뭐 오늘 같은 행사든지 많은 이런 IT 추세에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가보면 누구나 최근에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키노트도 주로 이런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죠. 뭐 AI든 머신러닝이든 뭐 시큐리티든 많은 것들이 얘기가 됐는데 자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되고 기존의 ERP도 써야 되고 저희는 이걸 다 어차피 다 잘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우리 그 공동 대담을 한 EY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투트랙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혹자는 요즘에는 바이모달 어프로치가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핵심 역량을 잘 수행하기 위한 이런 트레디셔널 영역들, ERP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게 탄탄하게 간소화되고 잘 저희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적용이 되면서 어떤 사업 환경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질적인 다른 어떤 속도를 갖는 이런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가 이런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럼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탄탄하게 갖고 가고 잘 연결할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ERP, 디지털 코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뭐 SAP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술들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디지털 코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ERP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4가지 특징으로 저희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징들을 그럼 기업에서 ERP를 도입할 때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좀 투자 대비 효과도 늘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메모리 플랫폼 기반의 단순화된 아키텍처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S4하나에 대해서 인메모리 어떤 DB에 대해서 이제 이미 상식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RDB 기반으로 20년 넘게 우리가 ERP를 써왔는데 이게 인메모리로 몇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이런 그 회사들은 아니 이런 기존의 RDB보다 나온 지도 이제 10년밖에 안 되는데 쓸 수 있는 거야. 안정적으로 이런 대규모 트랜잭션을 돌릴 수 있는 거야. 실은 저희가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런 이슈들을 많이 SAP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 부분 테스트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요청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단계는 좀 이제 하나 2.0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인메모리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기 위해서 기존의 중복적인 이런 테이블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RDB 대비 데이터베이스가 한 70~80% 정도 축소가 되면서 DB 용량이 많이 줄어서 하드웨어를 굉장히 가볍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존재하던 우리 뭐 CRM, 그동안 익스텐디드 ERP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 CRM, SRM, 뭐 SCM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인메모리 기반으로 하나의 이제 아키텍처로 다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단순화되고 표준화되고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규모 데이터, 복잡한 이런 그 기존의 ECC 시스템을 만든 대규모 고객들이 인메모리 기반의 새로운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뭐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인메모리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 수행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이 트랜잭션 처리가 되는 이런 뭔가 기존의 어떤 데이터에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인메모리 DB의 특성상 좀 더 이제 프로세스 수행 시간의 단축에 대한 효과가 적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해본 프로젝트 경험에 의하면 뭐 결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은 한 2배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에 이런 그 하드웨어 제약 때문에 배치 작업으로 오랫동안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많은 속도 개선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메모리로 가면서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요즘은 리얼타임 얘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진짜 리얼타임을 할 수 있는 뭔가 저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ERP는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하는 OLTP 시스템이고 ERP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끄집어내서 온랩으로서 분석하고 이런 개념을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메모리로 가면서 이런 OLTP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데이터 추출을 해서 BW로 옮겨서 분석해보고 다시 시나리오를 바뀌어서 다시 실행을 해보고 이런 일들이 뭐 수시간에서
며칠씩 걸렸다면 이제는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뭐 영업이나 마케팅, 빠른 어떤 고객의 반응이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존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별도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능들을 잘 알고 적용을 한다면 과거에 항상 우리가 ECC 기반의 ERP 프로젝트 할 때는 표준을 얼마나 써야 되지? CBO를 얼마나 개발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신기능들을 적용하게 되면 과거 대비 표준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CBO에 대한 개발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구축에 대한 비용, 운영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UX 티오리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오랫동안 ERP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불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SAP 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 업무를 하다 보면 이 화면도 봐야 되고 저 화면도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ERP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웹 화면 좀 개발해 주세요 하면 너무 투자 많이 해야 되고요. 너무 어렵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는데 최근에 몇 년간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라고 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기 뭐 예시 화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개별 화면으로 들어가서 쭉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제는 좀 편리하게 눈에 보기 좋게 이런 한 화면에서 내가 필요한 업무라든가 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부분들이 PC가 됐던 뭐 핸드폰이 됐던 탭이 됐던 여러 가지 기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SAP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옮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지양해야 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피오리 UX를 써서 제대로 이제 이런 화면을 구성을 하면 철저하게 업무 생산성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기존의 SAP 하면은 불편해.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이걸 하게 되면 저는 그만큼 투자 대비 효과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제 피오리로 가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화면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뒤에 이런 어널리틱스랑 이런 부분이 인베딩이 돼서 진짜 사용자한테 최적의 데이터를 주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결합이 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피오리로 전환한 부분들은 유저들과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업무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하시라. 그렇게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뉴 테크놀로지, 뭐 SAP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오전 내내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뭐 연구개발, 생산, 물류 서비스, 마케팅 영업, 환경 안전, 뭐 각 영역별로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ERP 아래에 인베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ERP에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처리되고 있고 쌓여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업무의 처리 요청이 왔을 때 ERP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막 이제 얘기하는 그 ERP 내에서 머신러닝 기법들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각 영역별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대해서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특히 화학이나 이런 쪽에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실제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가상현실로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을 자재발주랑 연결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화된 부분도 있고 현재 아직 뭐 시험 중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ERP에 많이 내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클라우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농담삼아 예전에 ERP 할 때는 굉장히 편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신기술도 알아야 되죠. 클라우드도 알아야 되죠. 또 이런 그 차세대 ERP에 새롭게 들어가 있는 기능도 알아야 되죠. 너무 알 게 많아요. 너무 복잡한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들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클라우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클라우드도 앞에서 뭐 이아스 얘기도 하고 있고 사스, 파스까지 가다가 왔고 X가 붙는 X 뭐 애저 서비스 뭐 이렇게까지 오전 키노트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사스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객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그 고객의 이런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요구사항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사스 ERP를 추천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온프렘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좀 큰 규모의 기업의 경우에는 요즘엔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계사에서도 뭐 인사 부분은 저희가 워크데이라는 솔루션을 최근 뭐 한 2년 전부터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마케팅 쪽은 하이브리스, 셀즈포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경비 처리를 위한 컨커 이런 부분도 실제 도입을 해서 ERP와 연계하고 전체를 큰 개념의 ERP로 보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ERP를 도입을 할 때 이제 만약에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기능이고 빠르게 도입을 원한다. 우리는 커스터마이저는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사스를 쓰는 것이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들은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본은 온프레미스 솔루션으로 가되 그다음에 LOB 솔루션들은 사스로 가는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로 가게 되면 특징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전략들을 많이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빠르고 확장성이 굉장히 그런 면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도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온프렘 솔루션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려야 되는지 많은 옵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예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픈한 화학업종의 이제 대외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S4하나를 구축을 해서 SS의 핵 서비스에 올려서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셉 외에 레가시 시스템은 삼성 클라우드에 올려서 인프라라든가 어플리케이션 토탈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IT 운영 비용을 많이 현재 절감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서 이런 그 S4 하나로 대변되는 이런 차세대 ERP의 기술적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지금 안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다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지, 도입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도입을 하시더라도 가장 또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뭐가 좋아지지? 어떤 밸류가 있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지?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저희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ERP는 저희가 ERP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품질이 높은 수준의 ERP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그동안 쭉 축적해온 하나의 저희가 자산이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뭐 전자관계사에서 구축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저희가 수주, 화학, 서비스 이런 업종으로 많이 지금 저희가 프랙티스를 늘려갔는데, 그런 업종별 노하우, 그리고 2015년, 16년 이후에는 저희가 S4하나, 또 뭐 수이론 하나, 피오리 이런 신기술 기반의 프로젝트를 최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지금 저희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 저희가 방법론이나 이런 어세스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 ERP를 기본으로 해서 ERP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저희 이제 방문원에 보면 진단, 컨설팅, 구축, 운영까지 저희가 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뭐 예전의 ERP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거 ERP는 저희가 새로 구축하면 되지 레가시를 어떻게 이렇게 옮겨.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많은 차세대 ERP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이미 ECC 쓰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다른 ERP를 쓰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거 대비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길래 새로운 ERP로 가면 뭐가 좋아지나 저희가 고민할 요소들이 더 많아졌고 이런 그리고 검토해야 될 신기능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ERP를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진단을 같이 해보자. 같이 전문가들 얘기를 해보자. 이걸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ERP를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ERP로 간다면 어떤 밸류가 있을까? 지금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지를 저희가 새로 이런 최근의 기술 트렌드를 반영을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 스코프나 방향이 잡히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밸류를 찾고 그러면 어디까지 ERP 기능을 쓸 것인지 어떤 부분을 SaaS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CBO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비용과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가 컨설팅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구축 방법론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브라운필드로 가야 될지 그린필드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 두 개를 섞어서 가야 될지 인프라도 온프랩에서 개발해야 될지 클라우드에서 개발해야 될지 그 CBO 기능들도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할지 요즘 많이 유행하는 파스위에서 개발해야 될지 옵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잘 선택해서 구축을 진행하게 되고 어쨌든 저희는 이런 로드맵하에서 좀 고객에게 최적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꼭 좀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이 기업에서 IT를 하신 분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ERP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철저하게 어떤 우리의 사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어떻게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한 그런 방법과 수단이 ERP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단에 고민해야 되겠지만 과연 ERP를 구축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뭐가 좋아지는지 어떤 밸류가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IT 주도가 아니라 이런 실제 현업에 이왕이면 탑 매니지먼트가 참여를 해서 이런 우리의 어떤 시스템 문제점과 프로세스 개선점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ERP의 새로운 기능들이 접목이 된다면 뭐가 좋아지는 데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디스커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붙어서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탑 경영진으로부터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지만 이후 단계를 일사불란하게 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즈니스 밸류 그리고 탑으로부터의 어떤 커미먼트, 오너십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경영진들에게 찾아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과정들을 좀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구축에는 여러 가지 밸류 풀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저런 부분 사례를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데모도 보여드리면서 빨리 좀 찾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현재 이런 회사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툴킷, 체크리스트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우리의 취약한 부분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솔루션인지 어떤 인프라를 도입할 것인가 제가 앞서 이제 사스 클라우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쓰더라도 어떤 LOB의 특정 기능을 쓸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우리가 현재 어떤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빨리 구축을 해서 쓸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 저희가 사스를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와 반대로 회사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면서 새롭게 구축하는 우리 회사만의 특화 기능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온프렘 솔루션을 고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SaaS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필수적인 영역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되고, 아마 온프렘으로 가는 경우에는 전체 회사 E2E의 최적화를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PI를 수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도 이제 SaaS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런 신기능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은 벤더가 요즘에는 거의 뭐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어떤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요. 벤더가 진행할 것이고, 우리가 온프렘으로 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운영하고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 비용도 SaaS로 가게 되면 또 어떤 클라우드를 이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시작할 때는 좀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관점, 인프라 관점에서 클라우드로 갈지 온프렘으로 갈지 아니면 그 중간에 다른 모델들을 찾을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에 워낙 그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상품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회사의 이런 IT 운영 전략 관점에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벤더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좀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ERP 프로젝트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미 ECC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처음부터 고민하는 부분들이 브라운필드냐 그린필드냐 아니면 중간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브라운필드나 그린필드 다양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해봤는데 PI 관점에서 보면 이제 브라운필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현행 프로세스 큰 변화 없이 뭔가 이런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특히 인메모리를 채용한다면 좀 속도를 빨리 개선하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브라운필드로 가고 있고 반대로 신규 프로세스를 정해 새롭게 우리는 좀 기능도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그려야 돼. 많이 바뀌어야 돼. 이러면 그린필드가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축하는 기간도 브라운필드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필드로 가는 경우는 최소 1년 이상 저희가 PI부터 철저하게 하고 신그닝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 비용 자체는 브라운필드가 뭐 현재 단계에서는 작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근데 긴 좀 시간을 가지고 TCO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브라운필드는 많은 기업들이 S4하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데이터, 현재 기준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새롭게 구축하고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CO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그린필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좀 잘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앞에서 스마트 ERP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진단,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들, 그리고 브라운필드냐 그린필드냐,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 툴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DS는 저희가 한 58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행하고 운영하였고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 저희 컨설턴트를 한 1,3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국가별로 어떤 뭐 특이한 프로세스라든가 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빨리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AP 파트너십을 잠깐 이제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SAP의 글로벌 고객이 한 43만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전 세계 18개 플래티넘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그룹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SDS하고 SAP가 많은 이런 그 일부 전자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영역, 베스트 프랙티스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공동 솔루션을 개발하고 긴밀하게 개발 조직과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C레벨 협업입니다. 그래서 SDS와 SAP 간의 탑 경영진 간에 저희가 분기별, 반기별로 만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삼성그룹의 ERP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른 이제 대외 고객
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의 이슈가 생겼을 때 SAP 전사적인 이런 지원을 도움을 받는데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 성공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SS는 핵 프리미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나 DB 기반 위에서 다양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는 역량에 대해서 SAP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핵 위에서 저희가 삼성 관계사 대외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에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그 SS가 수행했거나 수행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사는 삼성 관계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S4HANA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회사는 2007년부터 10년 3년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한 50개 국가 150개 이상에 있는 사이트를 글로벌 원 인스턴스라는 원 템플레이트로 하나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비저빌리티를 확보하고 어떤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효율을 상당 부분 많이 향상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동안 경영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매출도 너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비즈니스 복잡도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B2C향 이런 사업도 들면서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IT 운영 비용도 굉장히 늘었고, 이런 시스템의 좀 퍼포먼스도 좀 계속 지연이 되는 이런 이슈들을 좀 직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요즘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최근 몇 년간 데이터 실시간 통합 분석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영업, 마케팅, 생산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현재 아키텍처로는 저런 부분을 좀 쉽게 지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IT 기술 자체도 이런 뭐 하나 DB, 인메모리기만 DB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상당 부분 엄청나게 처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전에 구축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 이런 신기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을 하고 이런 신기술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POC도 하고 쭉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S4HANA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은, 당연히 우리가 ERP를 하다 보면 이제 프로세스 다시 한번 PI를 해야 되고, 뭐가 바뀌는지 들여다보고 신기능도 검토하고 뭘 표준을 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고, 이 회사의 경우에도 기존에 별도로 존재하는 이런 기능들, 예를 들면 SCM의 일부 기능, 그다음 EWM, 그다음 SRM 일부 기능은 다 지금 S4HANA로 하나로 지금 통합하는 작업들 당연히 고려하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새롭게 가장 많이 요즘에 많이 디스커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다른, 과거와는 다른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ERP 자체가 이런 SaaS라든가 다른 새로운 기술들하고 쉽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 이러한 기술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예를 들면 오픈 API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하는 기능들,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현재 고민들을 하고 저 부분들을 ERP에 접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S4HANA에 이런 프로세스를 쭉 흘릴 때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은 챗봇을 써서 저희가 자연어로 처리를 할지, 어떤 부분은 자동화 기술을 써서 자동 수행하고 될지, 어떤 부분은 블록체인을 도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세스를 다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다 선별을 하고, 실제로 이걸 저희가 별도로 팀을 해서 POC를 하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B사는 이제 이런 그 S4HANA 기반으로 글로벌 원 인스턴스를 구축한 대외 고객 사례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별도로 존재하는 시스템들을 S4HANA 기반으로 원 프로세스, 원 뷰, 원 인스턴스를 구축한 사례이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메모리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줄고 아키텍처가 통합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간소화되면서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의 제약 때문에 못했던 이런 많은 대규모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S4하나로 가면서 나는 이번에 좀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로 가보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그렇게 가고 싶고 기술적인 제약은 없어졌으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우리의 프로세스 기준점과 표준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S4하나로 글로벌 원 인스턴스로 가고 싶은데 그런 내부의 표준화 이슈로 인해서 우선 표준화를 먼저 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버전업까지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표준화한다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최근에 많이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삼성 관계사 내에서 저희가 좀 IT 비용 절감을 위해서 S4하나의 신기능을 접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빠른 기간 내에 좀 하나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브라운필드 방식이죠. 우선은 물론 몇 년 뒤에 S4하나 가더라도 지금 당장 IT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몇 회사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능의 업그레이드 없이 하나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들도 저희가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오리 부분들은 요즘에 항상 제가 앞서 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S4하나나 이런 SOH 기반의 피오리를 써가지고 이런 유저의 시스템 활용 환경을 개선한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관계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세계 최대의 이런 소비자 B2C 기업 중에 하나인 전 CIO를 제가 이제 3일 동안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2015년부터 17년 동안 3년 동안 대규모 이런 S4하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굉장히 S4하나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니 뭐 하나 기술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데 어떻게 용기 있게 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만 SAP 유저를 가지고 그전에는 있는 하드웨어 제약 때문에 크게 지역이 3개인데 지역별로 재무, 물동, 커머스 3개의 큰 인스턴스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IT 비용이 증가를 해서 3년간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역의 3개의 등을 하나로 합치는 원 인스턴스로 합치면서 이제 S4하나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왜 그렇게 다들 검증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3가지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너무 아키텍처가 복잡하고 비용이 늘어나서 나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어떤 성능을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너무 CBO가 많아서 점점 그것도 너무 어렵더라 관리하기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특화된 기능이라서 굉장히 CBO를 많이 관리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S4하나 신기능들을 보니까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 그래서 비즈니스의 그 유저들하고 철저히 그 기능들을 보고 많은 기능들을 우리한테 도입을 하게 됐다. 그래서 CBO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IT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2가지 과정을 통해서 전체 IT 운영 비용의 30%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인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피오리로 대변되는 UX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두 번째는 프론트엔드 영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나 마케팅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고객 접점 그리고 마케팅 데이터 그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회사로 진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라는 게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프로젝트를 앞으로 하려면 또 하겠냐 그랬더니 본인은 또 하겠다라는 게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3일 동안 저는 이제 워크숍을 하고 같은 제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도 결국은 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이제는 기술이 혁신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시대가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ERP를 디지털 코어로서의 역할과 앞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서 좀 앞으로 여러분 회사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